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로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상용 로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상용 로그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 배우는 내용은 교과서에서 많이 생략된 부분이라 이 부분보다는 내용이 조금 축소되게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교과 과정에서 잘 다루고 있지 않은 내용까지도 어쩔 수 없이 다 수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수업을 하는데 이 부분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약화된 부분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잘 따라오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페이지 44페이지입니다. 6번 상용 로그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느껴지기에 상용 로그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상용 로그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늘상 사용하는 로그이다 라는 뜻이에요. 늘상 사용하는 로그다. 어떤 의미냐면 이 아이는 로그 중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서 이제 상용 로그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자, 로그 10에 5다 라고 하는 애가 있다고 칩시다. 밑을 10으로 갖는 로그죠. 이 밑을 10으로 갖는 로그는 너무너무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상용 로그 표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맨 뒤에 보면 상용 로그 표라고 해서 옛날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제곱근 표처럼 표를 볼 정도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로그거든요. 그래서 상용 로그다라는 말을 붙인 거고요. 상용 로그랑 똑같은 표현은 밑을 10으로 갖는 로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 이렇게 밑을 10으로 갖는 로그 자체를 뭐라고 하기로 약속했다? 상용 로그다라고 하기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하면 자, 이 아이는 우리가 주로 표현을 할 때 밑을 생략해요. 그래서 로그 n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로그 n 이렇게 표현이 되고 밑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아, 이 속에 10이 생략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해되셨죠? 그치? 그 다음에 이 상용 로그는 우리가 약속하기를 어떻게 하기로 약속하냐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표현을 하기로 약속을 하는데요. 그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소수 부분 있죠. 이 소수 부분이 바로 알파가 0부터 1까지 되어 있는 양의 소수로만 표현을 한다. 이게 되게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자,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로그 n이 있어요. 로그 n이 2.3725다 라고 나왔다고 칠게요. 그랬을 때 이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은 2가 되는 거고요. 자, 소수 부분은 0.3725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근데 만약에 이번에 어떤 로그 m이라는 아이가 있다. 근데 얘가 마이너스 2.3725다 라고 했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됐을 때 이 아이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3725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생각을 할 때 이 부분이 정수 부분이고 이 부분이 선생님 소수 부분이군요 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 아이는 이 소수 부분이 0부터 어디까지? 1까지다 라는 특징, 즉 양의 소수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올바르게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한번 써주세요. 그리고 이 마이너스 1은 없었던 아이니까 플러스 1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이너스 0.3725를 쓸 거예요. 그러고 나면 여기 부분 이렇게 된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이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인 거니까 마이너스 3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1에서 0.3725를 뺄게요. 자, 여러분 도와주셔야 되는데 빼면 5, 927, 972, 936 해서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아이는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2가 정수 부분이고 마이너스 0.3725가 소수 부분이 아니라 마이너스 3이 무슨 부분이고 정수 부분이고 소수 부분은 0.6275다 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자 정수 부분과 무슨 부분으로 소수 부분으로 표현을 하는 게 상용 로그의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그러면 도대체 왜 상용 로그는 반드시 저렇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표현을 하나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은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부분을 잠깐 지우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자, 상용 로그의 로그 자, 표를 갖고 이제 먼저 해볼게요. 여기서 만약에 2.87이라는 아이에 대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이랬을 때 이 아이가 0.4579다라는 숫자였어요. 자, 이랬을 때, 아, 로그 2.87이 0.4579였구나, 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상용 로그 표를 보시면은요, 여기 있는 숫자가, 여기를 이제 A라고 놨을 때, 여기 있는 숫자를 표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용 로그 표에서 이 2.87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로그 2.87이 0.4579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 상용 로그 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숫자를 다 다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떻게 하시냐면 자, 만약에 상용 로그 표에 없는 것들도 이 아이를 갖고 어떻게 할 수 있다? 추론을 내고 대충 근사값을 구할 수 있다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우리가 중학교 때, 자, 여러분 그거 배운 적 있죠? 제곱근편에 대해서 배운 적 있죠? 걔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제곱근 표에는 만약에 A라는 아이가 있다. 이 아이가 뭐부터? 자, 1부터 99.9까지만 다룬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1부터 99.9까지 있는 이 A 값, 요 아이를 갖고 나머지를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끌어냈었잖아요. 똑같습니다. 상용 로그도 같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끌어내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자, 여기를 보면 자, 로그 2.87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 이 여기 부분이 여러분 진수 부분이죠? 이 진수 부분에 소수점을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로그 28.7을 한번 해볼게요. 로그 28.7은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냐면 로그 2.87 곱하기 10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죠?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로그의 성질 중에 진수들끼리 곱으로 표현된 것은 로그들끼리 덧셈으로 뜯어낼 수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아이를 갖고 표현을 해보면 로그 2.87 더하기 로그 10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여기서 확실한 건 뭐죠? 선생님 로그 10은 로그 10의 10이니까 1이에요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네, 여기는 1이라고 둘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아이는 1 더하기 로그 2.87이니까 0.4579예요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번에 한 번 더 해볼게요. 두 번째. 이번에는 로그 2870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2870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아이는 로그 2.87 곱하기 하나, 둘, 세 칸 이동했죠. 10의 세제곱이에요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진수들끼리 어떻게 줄 수 있다? 곱해져 있으니까 로그들끼리 덧셈으로 표현하자. 로그 10의 세제곱이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세제곱이 앞으로 튀어나가기 때문에 이 아이는 뭐로 바뀌어요? 정수가 3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떻게 표현이 되면 3 플러스 로그 2.87이 어떻게 뒀어요? 0.4579로 표현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똑같이 로그 이번에는 2807, 00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자, 그러고 나면 이 아이도 로그 2.87에 소수점이 이동하기를 하나, 둘, 셋, 4칸 이동했네요. 곱하기 10의 4제곱이다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로그끼리 합의꼴로 나타내주면 로그 2.87 더하기 로그 10의 4제곱이 될 거고요. 이 아이는 4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의 결과는 4 플러스 0.4579다 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요 정도에서 우리 한번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진수를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아이는 2.87이에요. 그러면 자, 정수 부분이 자릿수가 어떻게 되죠? 얘는 몇 자릿수예요? 한 자릿수입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의 정수를 확인하면 0이 되네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자릿수가 몇 자릿수예요? 소수점 잊지 말고 28.7이기 때문에 얘는 두 자릿수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의 정수 부분을 확인하니까 1이 됩니다. 여기다가 두 자릿수를 확인했더니 정수 부분이 1이 됐구나. 이 되셨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2870이에요. 몇 자릿수인가요? 4자릿수죠? 그래서 이 아이는 4자릿수예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고 났더니 그럼 이 아이의 정수 부분을 확인했더니 3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추론이 돼야 돼요.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자릿수보다 정수가 몇 개가 부족하다? 1개가 부족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얘는 28,700 자릿수가 5자릿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인 걸 안다? 정수가 4가 되는 걸 알 거란 얘기예요. 4일 것 같아요. 근데 정말 4인지 확인을 해보면 네, 맞습니다. 4가 맞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상용 로그에 양의 정수 0도 포함하니까 아닌 정수를 써볼게요. 자, 아닌 정수 부분은 뭐를 결정하냐면 진수의 자릿수를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자, 아닌 정수 부분은 뭐다? 진수의 자릿수를 결정한다. 진수의 자릿수를 결정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선생님 어떻게 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진수의 자릿수는 결국 진수의 자릿수는 뭐가 되는 거야? 정수에다가 뭐를 더하면 된다? 1을 더하면 돼요. 선생님 정수에다 1을 더할지 자릿수에다 1을 더할지 헷갈려요. 이렇게 하는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좀 유치할 수는 있겠지만 정수는 2글자, 자릿수는 3글자니까 자릿수가 더 크다라고 생각하세요. 들까먹습니다. 그래서 정수에다가 1을 더하면 뭐가 된다? 자릿수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아닌 정수 부분의 특징을 확인해 봤어요. 자, 그러면 자, 4번째 뭐 해볼까요? 이번엔 혹시 소수점이 지금 이렇게 뒤로 밀려가고 있거든요. 2.87에서 이번에 한번 앞으로 이동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로그 0.287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로그 0.287은 로그 2.87에 앞으로 한 칸 갔으니까 10의 마이너스 1승으로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 되셨죠? 그랬을 때 이 아이도 똑같이 로그끼리 더해보겠습니다. 로그 2.87 더하기 로그 10의 마이너스 1승인데 마찬가지로 이 아이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 아이가 앞으로 튀어나가고 로그 10의 10은 1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고 나면 이 아이는 어떻게 돼요? 정수 부분과 양의 소수인 0.4579가 될 거란 얘기예요. 이 되셨죠? 자, 이번에 5번째, 이번에 로그 0.00287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이 아이는 로그 2.87 곱하기 하나, 둘, 셋 이동했으니까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에요. 이렇게 둘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아이를 정리를 해주면 로그 2.87 곱하기가 아니라 로그끼리는 더해줘야 되겠죠. 그쵸? 자, 더하기 로그 10의 마이너스 3제곱 이렇게 둘 거고요. 얘가 또 똑같이 앞으로 나가는 거니까 여기를 마이너스 3으로 두겠습니다. 그럼 이 아이의 결과는 마이너스 3 더하기 로그 45799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나 봤어요. 이번에는 보세요. 이 아이가 소수점보다 뒤로 밀려났죠. 소수점보다 뒤로 밀려났을 때 이 친구를 봤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소수 몇째 자리에서 첫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 아이는 소수 하나, 둘 몇째 자리에서 셋째 자리에서 얘는 첫째 자리, 얘는 몇째 자리, 셋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왔어요. 이걸 옛날에는 유효 숫자 이런 말을 썼는데 지금은 그냥 소수점 아래에 0이 아닌 나오는 첫 번째 수라는 말로 바꿔서 얘기합니다. 그냥 풀어서. 그랬을 때 그 숫자가 1이 되잖아요. 그럼 이 아이도 정수 부분이 어떤 특징을 갖냐면 마이너스 1이라는 결과가 나와요.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0 아닌 숫자가 나오면 정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수점 R이 몇째 자리에서 세 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정수 부분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3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성질. 자, 요것처럼 이번에는 음의 정수인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진수의 자릿수를 결제하는데 진수의 소수점의 위치를 결정해요. 진수의 소수점의 위치를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음의 정수가 마이너스 n으로 나왔다고 치면 이 말의 의미는 소수점 아래 몇째 자리 그대로예요. 더하거나 빼거나 없습니다. 소수점 아래 n째 자리에서 n째 자리부터 뭐 아닌 숫자가 나온다? 0이 아닌 숫자가 등장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뭐가 되는 거야? 정수 부분이 상용 로고의 정수 부분이 의미하는 게 되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정수 부분은 결국 이 n의 위치, 자릿수를 결정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n의 자릿수를 결정하는구나. 그래서 만약에 어떤 숫자의 자릿수를 물어보면 그 숫자를 상용 로고 씌운 다음에 정수 부분을 확인하라 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2의 13승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이 아이가 2를 13번 거듭 제곱하면 도대체 몇째 자리 수일까가 궁금한 거예요. 그랬을 때 실제로 이 아이를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로그를 씌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상용 로그를 씌워버리면 로그 2의 13이다. 이해되셨죠? 그럼 이 아이는 13 곱하기 로그 2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13 곱하기 로그 2가 뭐였죠? 0.3010인가? 한번 해볼게요. 0.3010이다. 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를 계산해 볼까요? 선생님 계산이 약한데 3010, 13, 0, 3, 0, 9, 0, 1, 0, 3 이렇게 되죠. 0, 3, 1, 9, 3 이렇게 되네요. 그쵸? 그러면 소수점이 4개니까 이 아이는 3.91 뭐가 되는 거야? 3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정수 부분이 몇 자리인 거예요? 3자리인 거죠. 그쵸? 정수 부분이 뭐예요? 3인 거죠. 그래? 정수에다가 1을 더해야 뭐가 되는 거니까 자릿수가 되는 거니까 이 아이는 계산하면 몇 자리가 되겠구나, 4자릿수가 되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2를 13번 거듭 제곱하는 건 어렵지 않죠. 근데 예를 들면 7을 13번 거듭 제곱하라든가 혹은 2를 25번 거듭 제곱하라든가 그러면 대충 이 아이가 몇 자릿수인지만 알고 싶을 때는 상용 로그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를 이용해서 계산이 되게 혁신적으로 빨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천문학자들이 뭐 행성과 행성 간의 거리를 재는 거야. 이것의 근사값을 알고 싶어. 이럴 때 실제로 그때 당시에는 실제로 계산을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먹고 계산하고 다시 점심 먹고 계산하고 계산하는 데만 1박 2일이 걸리는 거죠. 근데 이 상용 로그를 통해서 계산이 획기적으로 빨라진 거거든요. 특히 근사값, 엄청나게 큰 수를 계산하기에 엄청 빨라진 거예요. 그래서 천문학의 발전을 가져왔다라는 말도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정수 부분이 어떤 쓰임이 있는지는 배웠어. 자, 그럼 이번엔 소수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소수 부분은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나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 아이들의 특징을 한번 파악해 봅시다. 애초에 2.87이라는 진수를 갖고 만든 건데요. 이때 소수 부분은 0.4579입니다. 로그 28.7의 소수 부분을 봤더니 0.4579입니다. 로그 2870도 소수 부분이 0.4579. 안 해도 되겠죠? 자, 28,700도 0.4579. 계속 여기도 뭐인 거야? 0.4579. 선생님이 만들었던 모든 아이들은 진수 2.87을 소수점의 위치만 뒤로 할지 앞으로 할지만 결정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소수 부분이 어떻구나, 똑같구나 라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때 소수 부분이 결정하는 것은 뭐냐면, 자, 소수 부분이 결정한다는 것은
진수의 숫자 배열을 결정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진수의 숫자 배열을 결정한다. 즉 여기처럼 소수 부분이 같은 어떤 로그 값이 있다면 이 아이의 진수 값이 어떨 거다? 모두 다 똑같을 거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숫자가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예요. 이제 요 것들을 이용해서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할 필요가 없이 내가 만약에 로그 0.002, 0.00 했구나. 0.0 이걸로 해볼까요? 0.0287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근데 우리한테 준 거는 로그 2.87만 줬어. 0. 뭐였죠? 4579라고 얘만 준 거예요. 이래 놓고 우리한테 알고자 하는 거 로그 0.0287은 뭘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이제 바로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이 아이는 소수 몇째 자리에서 둘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구나. 아, 그러면 이 아이의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2입니다. 그쵸? 그리고 287, 287, 진수의 숫자별이 똑같네. 그렇다면 뭐가 똑같다? 그렇죠? 소수 부분이 똑같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아이는 플러스 0.4579가 됩니다. 이렇게 될 거란 얘기예요. 바로 얘를 계산하지 않아도 이 아이들의 특징을 갖고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상용 로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상용 로그를 우리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눌까를 얘기를 했었죠. 그 이유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페이지에 보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안 읽고 싶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페이지에 47쪽입니다. 상용 로그의 값 보이시죠? 그 밑에 풀이에다가 여기를 쓰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 뭐를 쓰나요? 여기를 하면 됩니다. 이 노란색 부분 있죠? 여기에 아닌 정수 부분은 진수의 자릿수를 결정한다. 자릿수는 정수에다가 1을 더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음의 정수는 진수의 소수점의 위치를 결정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n이라는 음의 정수가 나오면 소수점 아래 n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 그 다음에 또 소수 부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진수의 뭐를 결정한다? 숫자 배열을 결정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보라색으로 체크한 여기를 여러분이 빨간색 펜으로 그 밑에다 필기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저는 칠판을 잠깐 정리하고 다시 찾아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어서 상용 로그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페이지 47쪽이고요. 여러분 선생님이 필기하라는 거 다 필기했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자, 여러분 110번이에요. 로그 5.41이 0.7332일 때 이 아이들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 라는 거예요. 자, 이미 연습을 많이 했었던 거죠. 그럼 자, 생각을 해볼까요? 얘는 계산할 필요가 없이 얘는 몇 자리인가요? 세 자리죠. 그러면 자릿수가 세 자리라고 하면 정수는 몇이다? 그렇죠? 자릿수가 하나가 더 크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수값은 뭐다? 2다. 그리고 자, 541, 541. 진수의 숫자 배열이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소수점의 그 소수들의 값이 어떨 것이다? 똑같을 것이다 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계산할 필요가 없이 바로 눈알로 푸는 거야. 2.7332군요 라고 푸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도 소수점 몇째 자리에서 둘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니까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이 뭐다? 마이너스 2다라는 거예요. 음의 값은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게 없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진수의 숫자 배열은 모두 다 똑같은 거니까 소수는 그대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쵸? 쓸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마이너스 2.7332 이렇게 쓰면 땡 이거죠. 왜요? 이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332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자, 마이너스 2와 그쵸? 양의 정수 0.7332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값을 계산을 하면 자, 여러분이 이 부분은 구면을 맡겨도 되겠죠? 직접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아이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2 곱하기 로그 5.4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5.41, 로그 5.41, 0.7332죠. 거기다 뭐를 곱하라? 1을 곱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뭐 이건 계산 안 하도록 할게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 i는 로그 5.41에 이 부분은 우리가 지수하면서 배웠죠? 여기에 3이 있다고 하면 여기 위에 어떻게 되는 거야? 분수를 올려주는 거죠. 분모로 간다고 얘기했었던 거. 그리고 로그의 성질상 진수에 지수가 붙어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된다? 튀어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의 계산은 뭐가 될까요? 3분의 1의 로그 5.41이다 라는 거라 이 i를 몇 분의 1 배주세요? 3분의 1 배주세요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11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넘겨서 자, 로그 A가 3.241 때 자, 이 i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각각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이 i를 먼저 정리해 볼까요? 이 i는 로그 A에 이 i는 분모로 가고 이 i는 어디로 간다 그랬어? 분자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떻게 주는 거예요? 4분의 3이 어떻게 된다? 앞으로 튀어나온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i는 4분의 3 곱하기 로그보다 a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로그 a는 3.24죠. 이 i는 뭐다? 3.24다. 그렇기 때문에 이 i를 4분의 3을 계산을 해주면 뭐예요? 4, 8에 32, 4, 1은 4. 그래서 3 곱하기 0.81. 이 i는 3. 3, 8에 24. 그래서 뭐가 된다? 2.43이 된다라고 계산하면 되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i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물어봤으니까 정수 부분은 뭐고? 이고 소수 부분은 뭐다? 0.43이에요 라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 로그 이렇게 되어 있네. 이 i를 먼저 정리할까요? 얘는 로그 a분의 1인 거예요. 그 i의 루트를 씌운 거니까 여기에 몇 분의 1승이다. 2분의 1승이다 라고 둘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고 나면 자, 이 i는 또 a분의 1은 뭐로 표현할 수 있죠? a의 역수죠. 역수일 때는 지수에다 뭐를 붙인다? 마이너스 1을 붙인다라고 했었던 거. 그래서 이거 보자마자 어떻게 줄 수 있어요? a의 마이너스 1제곱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i의 결과는 로그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인 거고 이 i를 앞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보내면 이 i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로그 a가 되는 거고요.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3.2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는 2, 2, 6, 12, 2, 2는 4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선생님 이 i의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1이고 소수 부분은 0.6이죠 라고 하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 그랬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은 양의 소수 값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를 선생님이 알려줬었어. 어떻게 하자 그랬었죠? 마이너스 1 더하기 1 빼기 1. 그러니까 더하기 1과 빼기 1을 해주는 거죠. 그쵸? 자, 근데 이거 뒤집어서 쓸까요? 반대로 할게요. 마이너스를 먼저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 i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다시 더하기 1, 빼기 0.62 이렇게 쓰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부분을 무슨 부분이라고 두라 그랬어? 정수 부분 마이너스 2인 거고 그 다음에 1 빼기 0.62가 0. 뭐가 되는 거야? 38 이렇게 되죠. 그래서 소수 부분은 0.38,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2다 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 1.62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페이지 118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상용 로그의 목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상용 로그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 지수가 거듭제곱으로 되어 있는 i를 로그를 씌움으로써 계산을 좀 더 간략하게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i의 대표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118번을 보면 로그 2의 값이 0.3010, 로그 3의 값이 0.4771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3의 20제곱은 몇 자리의 정수인가요? 이랬어요. 여러분, 실제로 3의 20제곱을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럴 때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이 i의 상용 로그 값을 알고 싶은 거예요. 왜? 상용 로그는
이 아이가 진수에 위치할 거기 때문에 진수의 뭐를 결정한다. 숫자별도 결정하고 진수의 자릿수도 결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아이를 보는 그 순간 이 아이의 뭐를 씌울 거야? 상용 로그 값을 구할 거야. 그래서 로그 3의 20제곱을 구할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된다? 앞으로 튀어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 아이가 20 곱하기 로그 3이에요. 로그 3은 0.3010이죠. 그래서 여기는 선생님이 이미 계산을 해왔어요. 왜냐면 선생님은 로그 3, 로그 3이 0.4771이군요. 그래서 20 곱하기 로그 3 계산했어요. 선생님이 워낙 산수 실수를 많이 해서 여기가 계산을 하면 9.542가 됩니다. 9.542 이렇게.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지금 나왔어? 정수 부분이 뭐다? 9다라는 게 나왔죠. 그러면 정수가 9다. 여러분이 말해보세요. 이 아이의 자릿수는 정수보다 뭐가 큰 수다? 1이 큰 수다. 그러므로 몇 자리의 수가 될 것이다? 10자리의 수가 될 거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똑같죠. 이 아이는 소수점 아래 몇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나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이 아이를 상용 로그 씌웠을 때 음의 정수값이 뭔가요? 라고 묻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도 자 상용 로그를 씌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아이도 100에 앞으로 튀어나왔다고 생각할게요. 로그 2분의 1이다. 근데 자 여러분 로그 2분의 1 뭐로 바꿀 수 있어요? 로그 마이너스 2로 바꿀게요. 이 아이를 자 마이너스 2의 뭐로? 마이너스 1제곱으로 바꿀게요. 그러면 이 아이는 또 지수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요? 튀어나올 거라 얘는 정리하면 마이너스 100 로그 2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죠? 그래서 이것도 선생님이 계산을 해왔습니다. 자, 이것까지 계산을 하면 이 아이 값은 마이너스 30.10 이렇게 돼요. 자,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소수점 아래 몇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올까요? 여기에 대답을 두 가지의 대답이 나올 것 같아요. 마이너스 30이요 이거랑 마이너스 31이요 라는 아이들이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30 하시면 안 되죠. 자 뭡니까? 이 아이는 또 똑같아요. 이 아이가 실질적으로 소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1 더하기 1 빼기 0.1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32 더하기 뭐다? 0.9가 되기 때문에 소수점 아래 몇째 자리에서 32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30 여기죠? 큰일 날 뻔했네. 요렇게 계산을 했을 때 여기가 뭐죠? 마이너스 31이다. 그쵸? 여기 계산하시면 됩니다. 31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의 페이지는 50페이지. 유형, 자, 몇 번? 11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6의 20제곱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랬습니다. 로그 2값하고 로그 3값은 여전히 줬어요. 그랬을 때, 자, 6의 20은 몇 자리 정수인가요? 라고 물어봤네요. 그쵸? 그러면 여기가 선생님이 따닥따닥 써놓긴 했는데 풀이가 조금 길어질 것 같으니 여기를 자, 정리를 좀 하고 갈까요? 자, 6의 20은 몇 자리인가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여기를 지우고 갈게요. 자, 첫 번째 6의 20자리의 자릿수. 자, 이건 어떻게 주시면 됩니까? 마찬가지로 자릿수를 알고 싶으면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무슨 걸 씌울 거야? 상용 로그를 씌워봅시다. 20 로그 6이고요. 로그 6은 20에 로그 2 더하기 뭐가 됩니까? 로그 3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를 계산하면 20에 로그 2값은 0.3010, 로그 3은 0.477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소수점 계산하고 20은 선생님이 계산했다고 칠게요. 그랬을 때 이 아이의 결과물은 25.562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아이의 정수 부분은 뭐다? 15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정수가 15니까 자릿수는 뭐다? 그렇죠? 1을 더하자. 그래서 몇 자릿수다? 16자릿수입니다. 라고 말하셔야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앞에랑 똑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2번이에요. 중요하다기보다는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여기다 일단 쓸게요. 15.562예요. 자, 그리고 저는 도대체 그러면 6의 20짜리가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죠? 최고 자리의 숫자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거거든요. 내가 이 6의 20짜리는 로그를 씌웠을 때 진수에 오는 거죠. 그쵸? 여기에 로그하고 여기에 6의 20짜리가 오는 거예요. 그쵸? 6의 20 이렇게. 그랬을 때 이 진수의 무슨 배열을 결정하는 것? 숫자 배열. 그쵸? 숫자 배열을 결정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소수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뭐라고? 소수 부분. 자, 그러면 도대체 얘가 뭐를 의미하는 걸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16자리 숫자인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해서 쭉쭉쭉쭉쭉 해서 이렇게 총 16자리 수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랬을 때 나는 근사값을 알기 위해서 요 앞에 있는 이 숫자만 궁금한 거예요. 이랬을 때 얘를 결정해 주는 건 뭐다? 얘네들이 어떤 숫자들로 이루어져 있나요를 결정하는 건 소수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자 볼까요? 이거예요. 일단 저는 알고 있는 게 없는데 소수가 0.56이라는 걸 알아요. 0.56이? 선생님 0.3010, 0.4771밖에 안 줬는데 0.562가 없어요 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푸는 거냐면, 자, 볼게요. 이렇게 푸는 거야. 자, 첫 번째. 로그 2는 0.3010이다. 그 다음에 로그, 일단 쓰는 거예요. 로그 3은 0.4771이다. 그 다음에 로그 4는 어떻게 주면 됩니까? 얘는 2의 제곱이죠. 그래서 2가 앞으로 튀어나가요. 그러면 2 로그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2배 하는 거야. 0.6020이다. 일단 천천히 써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소수점의 위치를 잘 볼게요. 얘는 0.5620이죠. 5620이 이쯤에. 그쵸? 여기에 0.5620이 올 거라는 걸 알겠어요. 응? 0.5620이 여기에 오려면 진수는 숫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로그 3과 4 사이의 수니까 3. 얼마일 거예요 라는 거예요. 숫자가 어떻게 배열됐는지를 3부터 시작하지만 뒤에 수까지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구나. 이 사이를 확인하는 거야. 선생님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3일 거고요. XXX에서 XX까지 총 16자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무슨 자리 숫자? 최고 자리 숫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이 그냥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는 굉장히 괴로워요. 금방 까먹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여러분 필기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필기하면 되냐면 자, 이렇게 로그 이걸 쓰시고 여기 부분을 쓰시면 돼요.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쓸게요. 여러분이 쓸 때 자, 어떻게 쓰는 거예요? 먼저 로그 2를 쓰자. 왜? 제일 먼저 주어진 게 로그 2예요. 이렇게 쓰고 로그 3을 쓰는 거죠. 0.4771 0.5620의 근처값이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그 4는 얘 2배이죠. 0.6020 그래서 여기 사이에 0.5620이 오겠구나 라는 거고 그래서 이 i가 3과 4 사이의 숫자 사이인 거니까 3. 얼마가 될 거예요.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은 잠깐 동영상 강의를 스톱하시고 이 부분을 자 여러분 122번 밑에 파란색 펜으로 쓰도록 하세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저는 동영상 여러분 다 필기했다는 전제하에 12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126번 로그 A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로그 A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그러면 n 플러스 알파 이렇게 둘게요. 그리고 이 알파가 소수 부분 뭐랑 뭐 사이의 숫자이다? 0과 1 사이의 숫자다 라고 두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2차 방정식에 이 정수랑 소수가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일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 두 근이야?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뭘까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볼까요? 자, 두근의 합 n 플러스 알파는 2분의 7 그리고 두근의 곱 n 곱하기 알파는 2분의 k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자, 2분의 7이라는 말의 의미는 3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대분수로 표현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얘가 정수고 얘가 소수였구나. 이 값이 n이었고 이 값이 알파였구나. 바로 끝나는 문제예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n 곱하기 알파가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3은 2분의 k가 되니까 k 값은 3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대표 문제 13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30번이 하고 133번이 남아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맨 마지막 유형 14번입니다. 얘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학교에서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130번부터 가볼게요. 자, 그러면 130번은 여러분이 조금 필기할 게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130번을 보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2이고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로그 x분의 1의 소수 부분이 같을 때 이랬네요. 자, 여러분 소수 부분이 같을 때 거기 형광펜 표시 쫙 하셔야 됩니다. 자, 소수 부분이 같다. 자, 상용 로그에서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이 같다. 이런 조건이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소수 부분이 같다 그러면 주어진 두 상용 로그를 빼셔야 됩니다. 자, 무조건 어떻게 된다? 두 상용 로그를 뺍니다. 자, 두 상용 로그를 뺐을 때 그 값이 반드시 무슨 값이 나온다? 정수 값이 나오게 돼요. 소수 부분이 같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두 상용 로그의 차이가 무조건 뭐가 될 거다? 정수가 될 거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소수 부분이 같을 때 거기 형광펜 표시하시고 두 상용 로그의 차가 정수다. 여기 빨간색으로 쓰도록 할게요. 빨간색 펜으로 두 상용 로그의 차가 정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문제를 통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2래요. 그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아, 그래? 그러면은 로그 x를 나는 2부터 3 미만의 수로 이렇게 표현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등식으로 먼저 표시를 해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로그 x분의 1의 소수 부분이 같대. 그러니까 즉 뒤가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가 될 거거든요. 근데 그 쭉 뒤에 몇 점 얼마 이게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랬는데 그 소수 부분이 똑같을 때 우리가 거슬리는 게 소수죠. 소수를 특정 지을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둘을 빼버리세요. 그럼 소수랑 소수가 똑같으니까 남는 것은 뭐야? 소수 부분이 지워지고 정수만 남을 거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로그 x분의 1. 여러분, 로그 x분의 1은 x의 마이너스 1승으로 두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이 아이의 소수 부분이 같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둘을 빼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얘는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로그 x 값이 뭐가 된다고? 정수가 된다고? 아, 이 말이구나 라는 거죠. 정수가 된다고? 아, 이 말이구나. 이렇게 두시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모두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로그 x의 범위를 알고 있죠. 얘를 갖고 이 로그 x를 구할 거야. 2, 4, 6 이렇게 둘게요. 그러면 이 로그 x는 4부터 6 미만의 수니까 요 i는 4라는 숫자랑 5라는 정수를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나오죠. 왜? 이 로그 x는 정수라고 했으니까요. 선생님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에요. 모두 다 쓰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자, 이 로그 x가 4 또는 5가 되기 때문에 로그 x는 2이거나 또는 뭐가 될 거다? 2분의 5가 되겠구나. 이해되셨죠? 그래서 x는 계산할 때 여기가 10이 있는 거죠, 원래.
x를 갖고 싶으면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10의 제곱이 x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i를 그대로 이용해서 얘는 10의 제곱이에요. 그리고 10의 2분의 5제곱이에요. 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값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가 첫 번째. 자,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여기는 x가 10부터 100 사이 값일 때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로그 x제곱에 자, 여기 형광펜 표시하셔야 되겠습니다. 소수 부분의 합이 1일 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형광펜 부분 하세요. 소수 부분의 합이 1일 때. 자, 소수 부분의 합이 1일 때 x의 값을 모두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라고? 자,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럼 이 아이는 예를 들면 어떤 애가 3.2였다. 다른 아이가 4.8 이렇게 되는 형태인 거죠. 그럼 얘네들 어때요? 0.2랑 0.8을 합치면 소수 부분이 1이 되고 두 상용 로그를 합쳐도 소수 부분끼리 합쳐서 1이 되기 때문에 전체 값도 정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랑의 관계를 파악한다면 이 아이는 두 상용 로그의 합이 정수가 되는 겁니다. 두 상용 로그의 합이 뭐가 되겠구나? 정수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두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형광펜 표시하시고 빨간색 펜으로 두 상용 로그의 합은 정수다 라고 표시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x가 어디서부터? 10부터 100까지라고 줬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로그를 씌울게요. 로그. 여기도 로그. 이렇게 씌우면 밑이 10이 생략된 거기 때문에 로그 10은 1이죠. 로그 x, 로그 100은 10의 뭐인 거야? 제곱이기 때문에 2다. 이렇게 둘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앞의 내용과 비교했을 때 똑같이 로그를 이렇게 범위로 일단 나타낸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로그 x제곱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라고 했으니까 로그 x랑 로그 x의 제곱을 어떻게 하자? 합치자라는 거고요. 여기는 이 2는 끌어내려져서 여기로 쓸게요. 그러면 로그 x 동류항 정리로 3 로그 x로 쓸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둔 상태에서 자, 3로그 x 이 값이 뭐다? 정수다라고 마무리를 하는 거죠. 이 값이 정수다. 아, 그렇다? 그럼 여기가 3 로그 x 3 얘는 3이 6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3 로그 x의 값이 3과 6 사이에 있는 정수니까 뭐가 되는 거야? 4, 5. 또 똑같이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 3 로그 x가 4, 5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로그 x는 3분의 4 또는 3분의 5가 되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x값은 10의 3분의 4제곱과 10의 3분의 5제곱이에요 라고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여기서 하나만 주의해 줄게요. 자, 상용 로그의 합이 정수가 된, 즉 소수 부분의 합이 정수가 되려면요. 주의될 점이 뭐냐면 이렇게는 이 로그 x값 있죠? 이 로그 x값이 뭐가 되면 안 되냐면 정수가 되면 안 돼요. 정수가 되면 안 돼요. 조금 어렵게 되는 학교에서 얘가 꼭 들어가게끔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잠깐 바꿔서요. 여기 있는 아이가 만약에 얘가 들어간다고 쳐볼게요. 얘가 이렇게. 애초에 문제를 조금 바꿔볼게요. 그래서 3 로그 x가 4도 되고 5도 되고 여기 6도 된다라고 해봅시다. 오케이? 여기 뭐도 된다? 6도 된다. 그쵸?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 로그 x 값은 2라는 정수값이 나와요. 그쵸? 이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로그 x가 2가 된다는 건 이 아이의 소수 부분은 0을 말해요. 그러면 또 다른 로그 x 제곱 있죠. 이 아이는 정수는 모르겠지만 이 아이랑 이 아이의 소수를 합쳐서 1이 되려면
얘가 소수 부분을 1을 만들란 얘기예요. 소수가 1이 될 순 없죠.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 명이 0이 돼버리면 나머지 아이가 뭐가 돼버리니까 이렇게 소수 부분이 1이라는 모순이 생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주어진 이 로그 x 자체는 뭐가 될 수 없다? 정수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요거, 자, 여기는 주의하셔라 라고 해서 여기 부분도 잠깐 필기해 놓도록 할게요. 요 풀이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여기가 6으로 바꾼다면 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구나. 그래서 나오는 값들 중에 딱 봤더니 둘을 합쳤는데 소수의 합이 1이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두 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무슨 값을 가지면 안 된다? 정수값을 갖지 않도록 주의하셔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소수 부분이 0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러한 관련된 문제가 여러분 워크북 개념 플러스 유형에 있어요. 그 부분을 틀리지 않도록 잘 지켜보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한테 상용 로그 마지막 문제인데 유형 14번 별표 치셔야 돼요. 선생님이 이제 이게 작년부터 교과 과정이 바뀌어서 작년 시험지를 이렇게 둘러봤는데 만약에 10학교라고 치잖아요. 그러면 상용 로그의 실생활의 활용을 안 내는 학교가 거의 없고요. 대부분이 서술형 문제로 내고 있고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잘 정복하시고 문장제로 이루어진 것을 상용 로그를 이용해서 계산 마무리를 하는 거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모의고사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알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할게요. 자, 유형 14번에다가는 별표 치세요. 그 아이는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유형. 자, 소리의 세기가 I이고 소리의 크기 D인 자, 이게 있어요. 근데 식을 줬어. 우리는 이 식을 뭐라고 하죠? 이 식을 막 이해하려고 하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주어진 식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맞춰서 그냥 뭐만 하시면 됩니까?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어. 이렇게 같이 정의한다고 한다 그래요. 그럼 선생님은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일단 선생님 밑에 한글을 씁니다. 아, 얘가 크기,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색이 일단 써놔요. 일단 써놓고 난 다음에 자, 볼게요. 문제에서 조건을 줍니다. 소리의 크기가 60dB인 그랬네요. 여기 자리에다가 60을 넣는 아이. 그치? 그랬을 때 소리의 세기는 아, 얘를 말하는구나. 아, 그럼 얘를 조금 알고 싶은 거구나. 그럼 일단 쟤만 미지수로 두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모르니까 이렇게 A라고 놔볼게요. 구별하기 위해서 10에 마이너스 12 이렇게 두는 거야. 그래서 일단 나는 뭐야? I A 값을 먼저 구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먼저 여기가 곱하기인 거니까 10하고 60은 이렇게 뭐 할 수 있어요? 약분할 수 있죠. 그래서 값은 6은 로그, 자, 아가들. 진수끼리 나눗셈이라는 것은 로그끼리 빼주세요 라는 거죠. 지금쯤 이 수업을 듣고 있을 때 여러분이 로그 계산이 쉽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로그, I의 A 빼기 로그 10의 마이너스 12제곱인데 이 I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로그 10의 10은 1이죠. 그래서 여기 부분은 뭐가 됩니까? 플러스 12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플러스 12. 이렇게 두면 아, 로그 I의 A는 이쪽으로 넘겨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6이구나. 아, 그래서 I의 A는 10에 뭐가 된다? 마이너스 6제곱이 되는 거죠. 자, 일단 그렇구나. 여기 잠깐 정리할게요. I의 A는 10에 마이너스 6제곱이다. 자, 이렇게 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을 읽어봅시다. 이번에는 소리의 크기가 50dB인 소리의 세기를 알고 싶대요. 아, 그러면 크기에다 또 똑같이 뭐를 집어넣으란 얘기다? 55를 집어넣어 달란 얘기예요. 55는 10의 로그. 얘는 I의 A랑 구별하기 위해서 얘를 I, B라고 놔볼게요. 10의 마이너스 12제곱. 오케이? 여기도 곱해진 거니까 약분해볼까? 5, 20, 11. 여긴 조금 지저분하게 되네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는 11은 2에 괄호로 묶을게요. 로그 I의 B 빼기 로그 10 여기는 플러스 아까랑 똑같은 거니까 12로 두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래서 얘는 2에 로그의 I의 B 더하기 24 여기가 11 이렇게 되네요. 그쵸? 그러면 얘만 두고 2 로그 I의 B가
이쪽으로 넘겨주면 마이너스 13 로그 i의 b는 2분의 마이너스 13이었어요. 자,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정리하면 여기가 10인 거니까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정리된 걸 써볼게요. i의 b는 10의 마이너스 2분의 13의 거듭제곱이다. 이렇게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여기 잠깐 또 정리하고요. 여기까지 구해놨어. 자, 계산인 거죠. 그쵸?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아, 그러면 소리의 크기가 55데시벨인 소리의 세기는 그랬으니까 그 소리의 세기가 IB죠. 그럼 IB를 먼저 쓰는 거예요. 아, IB. 아, 이 I. 그럼 10의 마이너스 2분의 13 제곱은 그대로 하는 거죠. 이거는 자, 아, 그렇군요. 자, 선생님 문제를 끝까지 안 읽고 앞에만 뒤만 읽었어. 다시 읽을게요. 소리의 크기가 60데시벨인 소리의 세기는 그랬으니까 60데시벨은 I의 A죠. 요거. 그쵸? 이거는 그쵸? 소리의 크기가 55데시벨인 소리의 세기. 얘죠. 10의 마이너스 2분의 13제곱의 몇 배인가? 여기 K배 이렇게 둘게요. 말 그대로 쓴 거야. 60데시벨인 것의 세기는 55데시벨인 세기의 K배. 그리고 우리는 알고 싶은 게 K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나눠주면 되겠죠. 10의 마이너스 2분의 13제곱.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므로 K는 자, 밑이 똑같고 나눗셈이라는 것은 지수끼리 빼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K는 10에 마이너스 6 빼긴 거니까 더하기 2분의 13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의 결과는 10에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제곱이네요. 10의 2분의 1제곱은 우리가 편히 알고 있는 뭐가 되나요? 루트 10이 됩니다. 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 상용로그 계산이 조금 어려웠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 부분은 많이 조금 약화된 부분이라 이 상용로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걸 묻는다고 얘기를 하면 밑을 10으로 갖는 로그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이쪽, 여기 부분, 맨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중단한 연습 문제 열심히 충실히 푸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바이바이.